커서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의 마지막 줄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방금 일 300억 원 규모의 국방부 계약을 위한 생체 인증의 마지막 보완창을 열어둔 상태였다.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지난 9개월을 쏟아부었고 4번의 해외 출장과 3번의 밤샘 야근을 견뎌야 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노크도 없이 걸어 들어온 건 회사의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최태석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파스텔 톤의 정장을 입고 태블릿 PC를 마치 트로피처럼 꽉 쥐고 있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 운전면허나 땄을까 싶은 앳된 얼굴이었다. 민이사, 최 대표가 지나치게 가벼운 말투로 불렀다.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나는 의자를 고쳐 앉으며 허리를 폈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표님? 그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즉시 경영진 리더십 교체를 단행하기로 했네. 나는 당황하여 눈을 깜빡였다. 즉시라고요? 오늘 오후에 퇴근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막 자네는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했어. 그가 말을 끊으며 뒤에 서 있는 여자를 손짓으로 가리켰다. 이쪽은 최하은 일세. 이제부터 자네 업무를 맡게 될 거야. 내 조카지. 그의 조카. 전형적인 낙하산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마치 브런치 카페에서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위층 디지털 전략팀에서 섀도잉을 했었어요. 그녀가 해맑게 말했다. 정말 영광이에요. 민지은 이사님.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보안창이 열려 있었고 커서는 최종 음성 인증 필요라는 문구 옆에서 끈기 있게 깜빡이고 있었다. 최 대표가 헛기침을 했다. 인수인계는 보안팀이 도와줄 거야. 개인 짐은 자택으로 보내주겠네. 입이 벌어졌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28년이었다. 이 회사에 바친 세월이 28년이었다.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바닥부터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쌓아 올린 것도 나였다. 그리고 불과 3주 전 이 계약의 최종 단계를 직접 감독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도 나였다. 그런데 이제 클라이언트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명품 구두를 신은 조카에게 근무 도중 자리를 뺏기고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나는 마지막으로 화면을 쳐다봤다. 시스템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누구에게도 반응하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최 대표는 그 사실을 몰랐다. 아직은 축하해요, 최하은 씨. 나는 마침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발을 들였는지 알고 있길 바래요. 그녀의 손아귀 힘이 약간 들어갔지만 미소는 여전했다. 나는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고 로그아웃만 했다. 그리고 재킷을 챙겨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걸어 나왔다. 내 뒤에서 커서는 계속 깜빡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환송회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적어도 카드 한 장, 간단한 악수, 복도에서의 목례, 아니면 그동안 고생했어, 민 이사라는 말 한마디는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앉아 있었던 내 책상 앞에 섰을 때 나는 작별 인사가 이미 끝났으며 나만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아니, 적막했다. 아무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대부분의 후배 직원들은 켜지지도 않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바쁘게 통화하는 척 연기하고 있었다. 한때 조언을 구하러 내게 달려왔던 그들이 이제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나는 아끼던 만년필과 비상용 타이레놀, 그리고 초기 창립 멤버들과 찍은 낡은 사진이 들어있는 책상 첫 번째 서랍을 열었다. 챙길 만한 물건은 몇 개 없었다. 나머지는 그들이 갔든지 말든지 상관없었다. 나는 지난 세월 동안 기록해둔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어떤 기업은 이미 사라졌고 어떤 곳은 내가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운 곳들이었다. 최하은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들. 최 대표는 이미 잊어버린 이름들이 그 안에 있었다. 내 의자 옆에는 이미 종이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최 대표와 면담하는 사이에 총무팀에서 갖다 놓은 모양이었다. 효율적이면서도 냉정했다. 라벨도 인사도 없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책과 파일, 스위스 취리히 조달 컨퍼런스에서 받은 상패를 담다가 문득 무언가를 발견했다. 내 사무실 유리벽에 붙어 있던 명패가 사라져 있었다. 원래는 전략계약 본부장 민지은이라고 적혀 있던 자리였다. 그 자리에는 이미 새로운 명패가 붙어 있었다. 신사업 본부장 최하은. 신사업 본부. 그들은 28년의 근속을 단 하루도 후 만에 지워버리고 무급 인턴에게나 어울릴 법한 직함을 덮어 씌워버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했다.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하여 마스터 디렉터리를 열었다. 회사에 해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지우지 않았지만 내가 작성한 모든 개인 문서, 오래된 메모, 교육 자료는 남김없이 삭제했다. 내가 건드리지 않고 남겨둔 것은 시스템 깊숙한 곳에 묻어둔 작고 조용한 프로그램, 게이트웨이 파이널뿐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무해한 스크립트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300억 원 규모의 계약금 지급을 승인하는데 필요한 생체 인식 암호화가 들어있었다. 원격으로 접속할 수도 덮었을 수도 없었다. 전체 시스템을 뜯어내지 않고서는 코드를 수정할 수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바로 나였다. 화면을 끄는 순간 방 안에 알림음이 울렸다. 미처 닫지 못한 내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온 알림이었다. 제목, 최하은 본부장 승진을 축하합니다. 보낸 사람 인사팀. 내용, 최하은님의 신사업 본부장 취임을 다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그녀의 신선한 에너지와 비전이 우리 회사를 혁신의 시대로 이끌 것입니다. 그들은 실수로 나에게까지 그 메일을 보냈다. 아주 잠시, 도끼 어린 짧은 답장을 보낼까 생각했지만 나는 대신 탭을 닫아버렸다. 뭐라고 하겠는가? 내가 내 인생의 황금기를 바치는 동안 최하은은 성씨 하나와 링크트인 계정 하나만 들고 들어왔다고? 나는 박스를 밀봉하고 일어섰다. 내가 걸어 나갈 때 구두굽 소리가 바닥에 울려 퍼졌다. 발걸음은 뗄 때마다 무거워졌다. 아무도 나를 멈춰 세우지 않았고 아무도 작별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목구멍에서 쓴맛이 올라왔지만 꾹 삼켰다. 최하은을 위해 환호하게 내버려둬라.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잠가버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근무 중에 쫓겨나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다음 48시간은 그 생각이 틀렸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회사는 단순히 나를 지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대체자를 마치 테크 엑스포의 대상 수상작처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아직 접속이 가능한 내 개인 계정의 메일함은 보도 자료와 링크트인 업데이트 알림으로 폭주하고 있었다. 최하은, 고작 24살인 그녀가 내 책상, 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심지어 5년 전 내 비서가 생일 선물로 준 머그잔까지 쓰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홍보팀이 업계 수백 명에게 보낸 단체 메일이었다. 최하은 본부장 신사업 본부의 키를 잡다. 역사적인 일, 300억 원 국방 계약 체결 직후 취임. 우리 회사는 이 대담한 새로운 챕터에서 그녀의 혁신적인 시각과 세대를 아우르는 직관을 환영합니다. 첨부된 사진에는 고해상도로 찍힌 최하은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다리를 꼬고 자신감 넘치는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데 반짝이는 힐이 마치 화폐처럼 빛났다. 한쪽 팔은 내 인체공학 의자 등받이에 걸쳐져 있었다. 이메일 하단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전전략 본부장 민지은의 집무실에서 촬영 전이라니. 나는 전체 인터뷰 링크를 클릭했다. 번지르르한 금융 스타트업 매체가 벌써 그녀를 낚아채 국방 조달 시장을 뒤흔든 Z세대 협상가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냈다. 뒤흔들다니? 그녀는 조달이라는 단어 발음조차 제대로 못할 텐데. 팔짱을 낀 채 인터뷰 영상을 지켜봤다. 최하은은 마치 TED 강연자처럼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이며 만들어진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번 계약은 정말 대담한 직관이 중요했어요. 숫자를 봤을 때 저는 한계를 밀어붙여야 할 적기라는 걸 알았죠. 클라이언트인 콘스텔라 에어로테크도 신선한 비전에 열려 있었고요.
콘스텔라 에어로테크 정부 항공 물류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이름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그 회사 이름을 엉망으로 발음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제가 계획보다 일찍 조건을 확정짓자고 결단했죠.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봤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결단력 있는지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나는 영상을 멈춰야 했다. 그녀는 결단 따위 내린 적이 없었다. 내가 했다. 그녀는 법무팀과 12주 동안 자정이 넘도록 화상회의를 하지 않았다. 내가 했다. 4번이나 수정하고 5시간 동안 대치하며 규정 준수 조항을 협상한 것도 그녀가 아니었다. 나였다. 그녀는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고 마치 유치원생이 반짝이 풀을 바르듯 자기 이니셜만 갖다 붙인 것이다. 가장 최악인 건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점이었다. 영상 아래 달린 댓글들은 영감을 주는 젊은 리더십부터 고인물 임원들은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 증거라는 내용까지 다양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대신 나는 브라우저를 닫고 하루 종일 피하고 있었던 메시지 창을 열었다. 내가 나갈 때 시선을 피하지 않았던 몇 안 되는 임원 중 한 명인 마커스 한 이사가 보낸 DM이었다. 마커스 한, 민이사님, 영상 봤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우리 둘 다 알잖아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뭐라고 하겠는가? 내 직함, 내 성과, 내 사무실을 차지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계약의 본질을 왜곡하는 꼴을 보는 게 내가 쌓아온 모든 것에 대한 조롱처럼 느껴진다고? 어제 삼켰던 쓴맛이 이제는 더 날카로운 분노로 변해가고 있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최하은의 구두처럼 화려하고 일시적이지만 폭풍우 속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의자를 주었다. 그래, 하지만 그 의자 밑에 있는 시스템,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깜빡이며 최종 음성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스템은 여전히 내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카메라는 쥐고 있을지 몰라도 코드는 내가 쥐고 있었다. 그리고 내 관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안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라는 건 쉽게 뚫리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나는 그 점을 확실히 해두었다. 마지막 계약을 체결하기 6개월 전 회사의 방화벽이 해킹 시도를 당한 적이 있었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충격이었다. 제로데이 공격이 재무 백엔드까지 침투했었다. 최 대표는 그저 보안 프로토콜을 강화하라는 지시만 내리고 이사회 발표 자료를 다듬는 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침투는 계약 파이프라인에 너무 가까이 왔었다.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은 2번 다시 없을 터였다. 그래서 나는 대부분의 임원이라면 신경 쓰지 않을 일을 했다. 게이트웨이 파이널 시스템 내부에 3단계 인증을 요구하는 생체 인식 스크립트를 설계한 것이다. 음성 아이디, 단말기 고유 잠금, 위치 기반 매칭. 다시 말해, 그 계약은 오직 내 사무실에 있는 내 컴퓨터에서 내 목소리로만 실행될 수 있었다. 회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회사를 운영하게 될지도 모를 사람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나는 그 사무실에서 쫓겨나 최하은이 서명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척 연기하는 꼴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게이트는 직함을 신경 쓰지 않았다. 신사업 본부장이라는 타이틀에 대답하지 않았고 최 씨라는 성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나, 민지음만을 인식했다. 그날 오후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IT팀의 옛 동료이자 후배인 박준호 대리였다. 젊고 조용하지만 비상하게 똑똑한 친구로 수년간 내 시스템 업무를 보조해왔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감지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였다. 박준호, 이사님, 혹시 게이트웨이 파이널에 생체 인식 레이어 설정해 두셨나요? 저쪽에서 계약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부 거부당하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 뭐라고? 박준호. 네. 최하은 본부장이 최종 이체를 승인하려고 하는데 시스템이 잠겼어요. 원본 서명 소스의 완전한 확인을 요구한다고 뜨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요. 당연히 모를 것이다. 그건 내가 당시 CTO, 최고 기술 경영자의 조용한 승인을 받아 직접 심어둔 것이었다. 내가 이것이 보험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내 커스텀 코드에 서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분기에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이직해버렸고 최하은은 게이트가 응답을 멈출 때까지 그 존재조차 몰랐던 것이다. 나 다른 사람한테 말했니? 박준호. 대표님이 엄청 화나셨어요. 저보고 그냥 리셋하라고 하시는데 확인 로그를 파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표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시키셨고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들은 허둥대고 있었다. 아이러니했다. 나는 평생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내부의 위협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더 뼈아픈 사실은 나조차 이걸 고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내가 쳐들어가서 레이어 구조를 설명하거나 시스템이 음성 변조를 요구한다는 걸, 그리고 마지막 줄은 오직 나만이 인증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건 내가 여전히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고 그걸 공짜로 넘겨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걸 태업이나 사보타주라고 부르며 내가 함정을 팠다고 주장할 것이다. 나는 함정을 판 게 아니었다. 그저 아무도 나인 척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가 공들여 쌓은 유산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들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문 뒤에서 멈춰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했다. 화면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보며 짜증스럽게 책상을 두드리고 있을 최하은이 상상되었다. 자기 방에서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지시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왔다 갔다 할 최 대표가 그려졌다. 그리고 진실을 알 만큼 똑똑하지만 한마디로 침묵당할 만큼 젊은 박대리가 그 중간에 끼어 있을 모습도 사내 정치 만들지 마. 무력감이란 항상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아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묵일 때가 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만든 문이 당신을 밖으로 밀어내는 장애물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일 때도 있다. 그리고 최악인 건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점이었다. 전사 젠셔 라이브 스트리밍을 볼 생각은 없었다. 솔직히 안 보려고 했다. 하지만 오전 9시 55분 핸드폰 캘린더에 리더십 교체 및 전략적 이정표 발표라는 알림이 떴을 때 호기심이 나를 이겼다. 노트북을 열고 링크를 클릭했다. 회사 로고가 화면에 깜빡이더니 이륙하는 제트기, 악수하는 임원들, 역사적인 성장과 대담한 새로운 방향에 대한 헤드라인이 담긴 세련된 영상 몽타주가 이어졌다. 그 계약서의 절반은 내가 초안을 작성했지만 어떤 헤드라인에도 내 이름은 없었다. 화면은 회사 대강당으로 바뀌었다. 최 대표가 대형 모니터 2대와 회사 로고를 배경으로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침착하고 노련해 보였다. 이런 일을 수십 번은 해본 사람처럼. 하지만 나는 그 표정을 알았다. 분기별 정리해고 때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차가운 열정.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가 목소리를 깔고 시작했다. 오늘은 우리 회사 역사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기다렸다. 최 대표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준 분들을 기리지만 모든 조직은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인식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무리 기초가 되었다 해도 과거의 것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놓아주다. 그게 지금의 나였다. 과거의 것.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옆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회사의 미래, 직관과 혁신, 속도를 대변하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하은 본부장을 환영해 주십시오. 카메라가 흰색 정장을 입고 무대를 걸어 나오는 최하은을 비췄다. 그 반짝이는 힐이 또각거리며 자신감을 뽐냈다. 그녀는 마치 28년의 유산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밀어버리지 않은 사람처럼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니,
삼촌, 그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에어로테크 계약 협상을 인계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배움의 경험이었어요. 저는 이 거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죠. 이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우리 회사가 민첩하고 결단력 있으며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배움의 경험이라. 위성 접속 권한 문제로 계약이 거의 파기될 뻔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다. 철도 파업 중에 법률 자문단을 직접 만나러 벨기에 브뤼셀까지 날아간 것도 그녀가 아니었다. 글로벌 공급망 대란 때 납품 조건을 재협상하기 위해 12번의 연달은 회의를 견딘 것도 그녀가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 그녀가 서서 내 성과, 내 목소리, 내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는 파괴적 혁신이니 비전이니 하는 유행어들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녀 뒤에 있는 모니터 중 하나에 주요 마일스톤 타임라인이 떴다. 내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심지어 프로젝트 코드명도 바뀌어 있었다. 내가 지은 프로젝트 오리온은 이제 벤처 스카이가 되어 있었다. 화면이 잠시 부서장들이 앉은 줄을 비췄다. 그들 중 한 명, 구매팀의 내 오랜 동료였던 이지영 부장이 눈물을 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초창기부터 나와 함께했던 그녀는 조용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다. 카메라가 그녀가 눈가를 훔치는 모습을 아주 잠깐 잡았다가 급히 통제된 군중샷으로 넘어갔다. 이어지는 박수 소리는 스피커를 통해서도 공허하게 들렸다. 행사가 마무리되자 최 대표가 맺은 말을 했다. 과거 리더들의 공헌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체는 발전의 적입니다. 정체 그게 이제 그에게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비친 내 모습이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화면을 쳐다봤다. 휴일도 잠도 가족과의 저녁 식사도 희생하며 목표를 달성하고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 회사에 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데 이제 나는 마치 존재한 적도 없는 사람처럼 지워졌다. 이름도 감사의 한 줄도 없이 기업 슬로건과 명품 구두 아래 정중하게 매장당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갑고 조용하며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것이었다. 그들이 이것이 내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아주 큰 착각이었다. 라이브 스트리밍 다음 날 아침, 나는 식탁에 앉아 다 식어버린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침묵 속에 있었다. 창밖에는 해가 떴고 도시는 윙윙거렸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필요한 직장으로 서둘러 출근하고 있었다. 나는 나를 향해 깜빡이는 화면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틀 동안 작성 중인 이메일 초안이 열려 있었다. 거창한 내용은 아니었다. 비난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지난 그 지독한 거래 기간 동안 나를 하청업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우해준 단 한 사람에게 보내는 간단한 감사 편지였다. 콘스텔라 에어로테크의 수석 구매 이사 마커스 한. 그는 첫 악수 때부터 함께였다. 우리는 계약 조항을 검토하며 몇 시간씩 머리를 맞댔고 타임라인을 두고 논쟁했으며 둘 중 한 명은 항상 다른 대륙에 있는 시간대에 자정회의를 통해 기술 사양을 조율했다. 부풀려진 자아와 사내 정치가 난무하는 이 바닥에서 마커스는 항상 직설적이었다. 다른 누구는 몰라도 그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나는 초안을 다시 읽었다. 마커스 이사님께 지난 몇 달간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쌓은 파트너십과 상호 신뢰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계약이 최종 이행 단계로 넘어가는 만큼 건승을 빕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민지은 드림. 짧고 정중하며 깔끔했다. 이전에 수천 번은 보냈을 법한 그런 메시지였다. 하지만 왠지 이번만은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보내기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었다. 그리고 클릭했다. 메시지는 속삭임처럼 내 화면을 떠났다. 답장은 기대하지 않았다. 특히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내 메일함이 울렸다. 보낸 사람 마커스 한. 제목 리.
감사합니다, 민이사님. 혼란스럽네요. 더 이상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인수인계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쪽 컴플라이언스 준법 감시팀에서 최종 계약서 PDF 버전에 불일치가 있다고 알렸습니다. 어제 받은 실행 버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검토했을 때는 없었던 라인 편집과 서식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메타데이터를 확인 중입니다. 현재 귀사 측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속이 울렁거렸다. 그들은 몰랐다. 회사 사람 누구도 내가 나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예의상 전화 한 통도 인수인계 미팅도 참조 이메일도 없었다. 더 심각한 건 그들이 내가 떠난 후 계약서를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건 무례를 넘어 위험한 짓이었다. 타자를 치려다 멈췄다. 내 회사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법적인 역풍을 맞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만 답장했다. 마커스 이사님, 안타깝게도 저는 더 이상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더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제 회사를 대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42페이지 하단의 작은 글씨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을 담아 민지은 드림. 미묘했지만 그가 찾아본다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 페이지 하단에는 타임스탬프 필드가 있었다. 원본 시스템의 활성화 필요, 생체 인식 게이트웨이를 통한 승인 대기 중, 버전 7부터 모든 초안에 들어있던 내용이었다. 나는 마지막 통제 수단으로 그걸 유지하기 위해 싸웠었다. 보아하니 최하은과 그녀의 팀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나 신경 쓰지 않은 모양이었다. 15분 후 마커스가 답장했다. 그 조항이 여전히 있군요. 우리는 그 편집 사항 삭제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귀사가 그 필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계약은 실행 불가능합니다. 우리 법무팀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의 글을 바라봤다. 승리감이나 정당함을 느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다. 내가 짓는 걸 도왔던 건물이 무너지는 잔해 속을 떠다니며 기둥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도 남들이 내 이름 위에 페인트를 칠하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소리내어 말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군. 그리고 이제 그들은 곧 알게 될 참이었다. 시작은 띠링 소리였다. 이체 완료를 알리는 경쾌한 알림음이 아니라 텅 빈 전자음 쿵 소리, 그리고 침묵이었다. 이어서 로딩 휠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최하은은 모니터에 얼굴을 들이밀었고 화면이 2번 깜빡이더니 선명한 빨간 글씨로 오류 메시지를 띄우자 입술을 꽉 깨물었다. 게이트웨이 최종 인증 실패, 보안 환경 불일치. 그녀는 다시 클릭했다. 또 클릭했다. 잘 관리된 손톱 끝으로 트랙패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마치 힘을 주면 결과가 바뀔 것처럼. 유리벽으로 된 임원 회의실. 그녀 뒤에는 작은 무리가 모여 있었다. 주니어 비서 2명, 식은땀을 흘리는 IT 팀장, 그리고 창가 근처를 좁은 보폭으로 서성이는 최 대표였다. 최하은이 300억 원 계약의 최종 이체를 승인하려 시도한 지 정확히 19분이 지났다. 로딩바 시스템 재부팅, 웅성거리는 귓속말, 그리고 최하은의 억지 미소가 좌절로 일그러지는 데 걸린 19분이었다. 왜 안 넘어가는 거야? 그녀가 마침내 폭발하며 IT 팀장에게 소리쳤다. 팀장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40대 후반의 머리가 희끗한 김 팀장은 불안한 듯 몸을 움직였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시스템이 요청은 인식하는데 환경 불일치를 띄우고 있어요. 지금 사용 중인 단말기가 원본 노드 오리진 노드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요. 최 대표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알기 쉽게 말해 김 팀장. 김 팀장은 침을 삼켰다. 시스템이 계약이 설계되고 협상된 원본 기기에서만 최종 승인을 받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아무 단말기가 아니라 민이사님 데스크톱에서만요.
최하은이 눈을 깜빡였다. 그럼 덮어쓰기 하면 되잖아요? 엔드포인트를 재설정하든가요?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려면 루트 레벨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데 그 권한을 가진 건 민 이사님뿐이었습니다. 이사님이 사용자 프로필에 연동된 3단계 생체 인식 잠금으로 게이트웨이를 암호화해 두셨어요. 최 대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 컴퓨터 설정 하나 때문에 10년 만에 최대 계약을 못하게 됐다는 건가? 김 팀장이 머뭇거렸다. 정확히는 아닙니다. 시스템을 다시 만들 수는 있지만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다시 인증해야 하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죠. 최 대표의 관자놀이에 핏대가 솟았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제시카랑 권상무 지금 당장 연결해. 제시카는 회사의 전 시소 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였고 지금은 건너편 테크 컴플라이언스 회사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책임자로 있었다. 신호가 2번 가자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확인할 게 있어. 최 대표가 숨 가쁘게 말했다. 민지은 이사가 게이트웨이 파이널에 본인 원래 워크스테이션 인증을 요구하는 독자적인 보안 스크립트를 설치했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제시카가 한숨을 쉬었다. 네, 작년에 백엔드 해킹 소동 이후에 구현하셨죠. 대표님이 직접 결제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과하지만 기발하다고 하셨는데 최 대표는 눈을 질끈 감았다. 우회할 방법은 없나? 계약 로그를 손상시키거나 시스템 롤백을 트리거하지 않고는 없습니다. 제시카가 대답했다. 그 게이트웨이는 단순한 자물쇠가 아니에요. 금고죠. 외부에서 손대면 셧다운되도록 설계하셨어요. 최하은이 2 사람을 번갈아 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최 대표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화면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어진 침묵 속에서 김 팀장이 몸을 숙여 속삭였다. 하나 더 있습니다. 시스템이 보조 메시지를 계속 띄우고 있어요. 최하은이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메시지요? 그가 화면을 돌려 그녀가 직접 볼 수 있게 했다. 원본 서명 대기 중 민지은. 최하은은 의자. 바로 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멍하니 깜빡이는 화면을 응시했다. 방 안의 긴장감이 짙어졌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었다. 전면적인 교착 상태였다. 시계는 가고 있었고 클라이언트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은 24시간 전에 강제로 쫓겨나 도시 건너편 내 거실에 있었다. 나는 박준호 대리에게서 한 단어짜리 메시지를 받았다. 박준호, 패닉 상태입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내가 걸어나갔던 그날과 똑같이 차분하게 깜빡이는 내 개인 노트북의 커서를 바라보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게이트는 내가 만든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 11시 42분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동료나 회사 사람, 박 대리가 아니었다. 이 상황의 위중함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 마커스 한이었다.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은입니다. 그는 내가 그냥 수다나 떨려고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 만큼 긴 침묵을 둔 뒤 입을 열었다. 메시지 읽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42페이지도 확인했고요. 나는 말하지 않고 기다렸다.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우리 쪽 상황을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묻는 겁니다. 듣고 있습니다. 최종 계약 확인 시스템의 생체 인식 게이트웨이를 구축했습니까? 특정 단말기, 성문 위치에 실행 권한을 묶어두는 그런 거요?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쪽 라인에도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했다. 작년 방화벽 사고 이후 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사님과 저 그 조항 검토했었죠. 버전 7에 있습니다. 그는 낮게 욕을 읊조렸다.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쪽 팀은 지연되는 게 단순한 IT 문제인 척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네요.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다.
어제 받은 최종 계약서의 메타데이터, 우리가 서명한 거랑 다릅니다. 누군가 서식을 바꾸고 승인 로그 날짜를 조작했어요. 그래서 버전 문제가 생겼겠군요. 내가 말했다. 서명되지 않은 조항을 슬쩍 끼워 넣으려고 했더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게이트웨이가 막아버린 겁니다. 당신의 프로토콜이 불일치로 잡아낸 거죠. 그렇게 설계했으니까요. 또다시 침묵. 나는 지금 그의 모습을 상상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좌절감과 불신에 차서 책상 앞으로 몸을 기울인 모습. 민 이사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사가 지금 계약 체결을 가짜로 하려는 겁니까? 제가 말할 위치는 아닌 것 같네요. 그는 내 말의 의미를 그리고 행간에 담긴 침묵을 이해했다. 거래에서 당신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렸더군요. 마커스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모든 문서, 모든 메일 체인에서 마치 당신이 참여한 적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당신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네요. 나는 혼자 미소 지었다. 그 시스템은 이름을 기억하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부재, absent를 감지하도록 만들었죠. 수화기 너머로 짧고 씁쓸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설명하지 못하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약을 동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비공식적으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민 이사님. 통화가 끊기자 나는 조용해진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창밖 도시의 소음이 내 생각 뒤로 희미해졌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 들지 않았다. 지워진 기분도 들지 않았다. 그들은 역사에서 내 이름을 지우려 했지만 나 없이는 시스템을 종료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숨기려 했던 사람은 한밤중에 그들의 클라이언트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다. 내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진실은 언제나 다시 전화를 걸어오기 때문이었다. 오전 6시 2분. 회사 사무실은 평소보다 일찍 불이 켜졌다. 기대감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다. 최하은은 해가 뜨기도 전에 도착했다. 대리석 복도에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한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른 한 손에는 떨리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평소에 당당한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잠을 못 잤거나 밤새 받지 않는 전화를 돌리느라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임원회의실로 직행했다. 그곳에는 셔츠 바람에 최 대표가 이미 와서 서성이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셔츠 깃에는 짙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나머지 임원들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재킷 지퍼를 올리며 시계를 확인하며 마시지도 않을 커피를 들고 있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그것이 떠 있었다.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 금융 매체 에어로 타임즈가 불과 40분 전에 터뜨린 기사였다. 속보. 사셔. 내부 보안 충돌로 300억 국방 계약 승인 실패.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실패는 최근 해고된 임원에게 독점적으로 연결된 고의적인 인증 프로토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도대체 누가 그 이메일을 유출한 거야? 최 대표가 고함을 질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최하은은 다시 한번 시스템 접속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빈 책상에 앉아 개인 노트북을 썼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날 아침만 3번째로 관리자 비번을 천천히 입력했다. 커서가 깜빡였다. 접속 거부, 유효하지 않은 생체 아이디, 단말기 불일치, 사건 로그 기록됨. 그녀는 노트북을 쾅 닫았다. 여전히 잠겨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김 팀장은 며칠 밤을 샌 사람 같았다. 당연히 잠겨 있죠. 프로토콜이 환경 특정적이라니까요. 민 이사님, 원래 기기만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최 대표가 분노에 차서 그를 돌아봤다. 그럼 그 기기를 찾아. 복제하든 역설계하든 하란 말이야. 김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생체 잠금은 하드웨어에 암호화되어 있고 물리적인 성문과 단말기 MAC 주소에 묶여 있어요. 기기를 복제해도 소용없습니다.
최하은은 손을 떨며 핸드폰을 집어들어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최 대표가 그녀를 쳐다봤다. 누구한테 문자 보내는 거야? 홍보팀이요. 그녀가 급하게 대답했다. 선제 대응을 해야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몇 분 만에 기사는 퍼져나갔다. 블로그들이 퍼날랐고 전직 직원들이 링크트인과 블라인드에 공유했다. 트위터는 금융권 사람들이 회사의 기술적 몰락을 비웃는 글들로 불타올랐다. 어떤 사람들은 민 이사가 복수를 위해 일부러 설계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 아이러니를 감탄하며 즐겼다. 아침 7시 30분, 두 번째 이메일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김 팀장, 컴플라이언스 팀, 그리고 콘스텔라 에어로테크의 마커스 사이의 이메일 스레드가 실수로 언론에 참조 CC되어 발송된 것이다. 제목은 이랬다. 미니 사건 우회 불가, 계약 실행 불능, 내부 보안 유지 요망. 끝났다. 도시 반대편에서 나는 차에 우유를 타며 스카이라인 위로 떠오르는 해를 지켜보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은은한 제스민 향이 났다. 핸드폰이 한 번, 두 번, 또 한 번 울렸다. 먼저 박준호에게서. 다들 미쳐 날뛰고 있어요. 이사님 얘기가 사내 메신저를 도배했어요. 에어로타임즈가 이메일 체인을 터뜨렸어요. 그 다음 마커스에게서 알려드립니다. 이사님 이름이 2개의 무역 포럼에서 트렌딩 중입니다. 이사회는 지금 완전 봉쇄 상태라고 하네요. 답장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옆에 내려놓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맛이 부드럽고 깔끔했다. 그들이 허둥대게 놔둬라.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시스템의 통제권을 찾으려고 더듬거리게 놔둬라. 정직함 대신 지름길을 택한 것을 후회하게 놔둬라.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사보타주 하지 않았다. 시스템은 원래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권한 없는 접속으로부터 거래를 보호하고 원래의 조건을 보존하는 것. 내가 더 이상 그 건물 안에 없다는 사실은 그들의 실수였다. 그들은 이야기에서 나를 지웠지만 내가 그 인프라의 설계자라는 사실은 잊어버렸다. 그들이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할수록 문은 더 크게 저항했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메시지는 오전 9시 20분에 왔다. 최태석 대표였다. 제목, 긴급 미팅 요청, 민 이사께, 내용. 최근 에어로테크 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갖고 싶네. 오늘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게. 최태석 드림. 사과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인정도 없었다. 그저 마치 내가 어디 잘못 둔 서류 뭉치라도 되는 양 위치를 찾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깔끔하고 정제된 문장뿐이었다. 나는 잠시 이메일을 응시하다가 한 줄을 쳐서 보냈다. 오후 1시.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내 오랜 개인 자문 변호사이자 업계에서 가장 꼼꼼하기로 소문난 강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초동 법조타운의 평범한 벽돌 건물에 있었다.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지만 임원들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식은땀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다. 12시 57분 나는 일찍 도착해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에서 강 변호사 맞은편에 앉았다. 내가 매끈한 갈색 폴더를 건네자 그녀는 돋보기 너머로 나를 쳐다봤다. 그들이 봐야 할 모든 게 들어있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1시 3분 최 대표가 혼자 들어왔다. 넥타이는 느슨해져 있었고 눈 밑은 피로로 보라색이 되어 있었다. 민첩함과 혁신을 자랑하며 무대에 섰던 자신만만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3일은 못 잔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잡지 않았다. 민 이사, 그가 낮게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만나줘서 고맙네. 일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됐다는 거 알아. 나는 침묵이 흐르게 놔두었다. 그는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내가 왜 왔는지 알겠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압니다. 그는 강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폴더를 쳐다봤다. 저건가? 나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강 변호사가 폴더를 그쪽으로 밀었다. 그 안에는 10개월 전 날짜가 찍힌 코드 소유권 합의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나와 전임 CTO가 서명한 것으로 게이트웨이 파이널 프로토콜의 저작권과 조건부 통제권이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였다. 또한 디지털 타임스탬프, 제3자 검증 인증서, 그리고 내 동의 없이는 어떤 수정이나 재정의 오버릿도 불가능하다는 조항 사본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 대표는 문서를 훑어보더니 이 말을 짚었다. 우릴 좀 도와주게.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클라이언트가 나가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언론은 냄새를 맡고 몰려들고 이 사회는 패닉 상태야. 자네 목소리 없이는 최종 인증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은이, 걔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실수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자네도 우리랑 같이 이 회사를 키웠잖아. 지금 자네가 필요해.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으며 평온한 어조를 유지했다. 대표님은 저를 단순히 제거한 게 아닙니다. 저를 지웠죠. 인수인계도 없이, 인정도 없이, 300억짜리 계약의 의미조차 모르는 어린애한테 명품 구두 신겨서 내 자리에 앉히고는 세상에 대고 걔가 계약을 따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가 움찔했다. 대표님은 내 작업물, 내 시스템, 내 이름을 편할 때까지만 이용해 먹었어요. 그러다 인프라가 누가 주인인지 상기시켜주니까 이제 와서 달려오신 거고요. 그가 입을 열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저는 대표님의 예비계획 플랜 B 아닙니다. 비상구도 아니고요. 대표님이 자초한 결과를 수습해 주려고 존재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최 대표는 다시 시선을 떨구었다. 원하는 보너스는 얼마든지 승인해 주겠네. 금액을 말해. 강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재킷 앞재을 매무새했다. 제 유산 레가스를 존중할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말했다. 대신 대표님은 그걸 거칠애와 맞바꾸셨죠. 그가 패배감에 젖어 나를 쳐다봤다. 그럼 이제 어쩔 건가? 나는 문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춘 뒤 뒤돌아보았다. 나 없는 미래를 원했잖아요, 대표님. 이제 가지세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여전히 펼쳐져 있는 폴더를 마지막으로 흘끗 보며 진짜 중요한 한마디를 던졌다. 유산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걸어 나갔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스카이라인 너머로 막 넘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인도에 서서 오후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는 고요하고 명료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이 지른 불을 끄기 위해 기어 들어와서 예의 바르게 웃으며 수습해 줄 거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대신 나는 건물이 알아서 타도록 내버려 두었다. 뭔가를 제대로 짓는데 수십 년을 썼다면 굳이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 그저 한 발 물러서서 균열이 대신 말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공식 발표가 나왔을 때 나는 이미 한남동의 조용한 카페 캠든 로스터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범한 목요일처럼 블랙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침의 분주함은 사라지고 노트북 타이핑 소리, 스팀 우유 소리, 도자기 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평화로운 세상의 한 구석이었지만 회사 안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상상했다. 오전 8시 37분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가 아니라 푸시 알림이었다. 콘스텔라 에어로테크 보도자료. 투명성, 프로토콜 무결성 및 리더십 교체 관리에 대한 중대한 우려로 인해 콘스텔라 에어로테크는 사와의 일, 300억 원 규모 조달 계약을 즉시 파기하기로 결정함. 나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고 스크롤을 내렸다. 두 번째 문단에 내가 듣고 싶었던 모든 말이 있었다. 우리 팀은 귀사의 기존 리더십이 보여준 파트너십 노력을 높이 평가하나 최근 핵심 보안 운영의 처리는 현 경영진의 방향성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신뢰 상실을 야기함. 내 이름은 없었지만 굳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내가 대변하는 것들, 성실성, 안정성, 명확성을 명시했고 동시에 회사가 변질된 모습, 불확실성, 보여주기식, 공허함도 명시했다. 12분 만에 회사 주가는 6% 폭락했다. 정오에는 거의 9%까지 떨어졌다. 애널리스트들은 허둥댔고 기자들은 이를 조직의 노하우를 과소평가한 전통기업에 대한 경종이라고 불렀다.
트위터와 블라인드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최하은이 회사 이름을 잘못 발음하고 자기가 조기 체결을 결정했다고 떠벌리는 재앙 같은 인터뷰 영상 캡처가 다시 돌았다. 한 유저가 썼다. 일 300억짜리 계약을 날려먹은 이유, 클라이언트 회사 이름도 발음 못하는 조카한테 임원 자리 줘서. 다른 댓글이 달렸다. 그 보안 락 걸어둔 사람 리스펙. 떠날 때는 저렇게 파워 있게 떠나야 함. 나는 댓글도 좋아요도 공유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켜봤다. 내 맞은편에는 작년에 내가 합류한 비영리 단체 이사회의 친구 마시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화면을 힐끗 보았다. 그거 네가 하던 그 계약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웃고 있으면 나쁜 건가? 나는 내 입꼬리를 내려다봤다. 내가 웃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아니, 내가 말했다. 나쁜 거 아니야. 인과응보가 제때 도착하는 걸 보는 건 드문 일이잖아. 그녀는 작게 웃음을 터뜨리고 다시 커피를 마셨다. 오후 늦게. 최하은이 임원 검토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모든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다는 소식이 내부적으로 돌았다. 유배를 뜻하는 홍보용 멘트였다. 다시는 아무도 노크하지 않을 문에 붙은 빛나는 직함일 뿐이었다. 박 대리가 보낸 문자에 따르면 최 대표는 오전 10시 5분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한다. 그들은 실패를 기술적 문제, 부서 간의 의사소통 오류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이사회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캡처된 화면, 유출된 내부 이메일, 설명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있었다. 컴플라이언스 팀 누군가가 아마도 김 팀장이었겠지만 조용히 감사 추적 로그 어딧 트레일 사본을 넘겼다. 최하은이 게이트웨이 파이널 프로토콜을 강제로 덮어쓰려다 실패한 기록들이었다. 타임스탬프, 오류 메시지, 시스템 거부 로그가 다 찍혀 있었다.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이 사보타주 때문에 계약을 잃은 게 아니었다. 일을 마무리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잃은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덮어 테이블 위에 엎어두고 침묵이 내려앉게 두었다. 며칠 만에, 아니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짓눌리던 무게가 사라지는 걸 느꼈다. 복수심도 분노도 아닌 그저 매듭지음이었다.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누구를 협박하지도 않았다. 그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거나 증거를 들고 언론에 달려가지도 않았다. 나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그냥 걸어 나와서 기반이 스스로 말하게 놔둔 것이다. 진실은 언제나 숨쉴 구멍을 찾는다. 특히 사람들이 침묵 속에 묻어버리고 그 자리를 화려한 쇼로 채우려 할 때 더욱 그렇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을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들이 나를 필요로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여파 속에서 그들은 단순히 돈만 잃은 게 아니었다. 신용, 체면, 자신감 등 대차대조표에는 너무 늦게야 나타나는 종류의 손해를 입고 있었다. 바리스타가 주문하지도 않은 두 번째 커피를 가져왔다. 내가 꽤 오래 머물 것처럼 보였나 보다. 서비스예요. 그녀가 친절하게 말했다.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되신 표정이네요. 나는 잠시 대답하지 않다가 미소 지었다. 부드럽고 은은한 미소였다. 뭐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평온하게 한 모금을 마셨다. 어떤 것의 끝이 모든 것의 시작처럼 느껴진다는 건 참 묘한 일이다. 계약이 무산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회사 이름이 온갖 산업 헤드라인에 오르내린 지 7일이 지났고 최하은이 링크트인에서 사라진 지, 그리고 이사회가 전략적 구조조정이니 리더십 재평가니 하는 단어, 우리가 망쳤다는 기업 언어를 써가며 내부 메모를 발표한 지 7일이 지났다. 나는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 대표를 만난 이후로 회사 사람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 침묵은 계약 로그와 언론의 후폭풍과 어우러져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고소해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도 돌아가고 싶은 충동도 없었다. 승리는 이미 왔다 갔고 굳이 잿더미 속에 서서 내가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살아남은 게 아니었다. 그 주변의 아키텍처를 완전히 새로 설계했으니까. 월요일 아침 전화가 왔다.
기자도 아니고 가십거리를 캐내려는 전 동료도 아니었다. 콘스텔라 에어로테크의 마커스 한 이사였다. 그가 패닉 상태로 밤에 전화한 이후 처음이었다. 나는 짧은 의례적인 대화를 예상했다. 대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정확했다. 예전 분hen과 12시간 시차를 두고 협상하던 때의 그 남자 같았다. 민 이사님, 그가 말했다. 우리는 모든 걸 평가할 시간을 가졌고 우리 쪽 경영진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기다렸다. 이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벤더 담당자가 아니라 독립 고문이자 우리 내부 인프라팀의 전략 자문으로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계약직으로요? 아니요, 그가 말했다. 파트너로서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덧붙였다. 완전한 재량권, 유연한 계약 조건, 그리고 솔직히 말해 이전 연봉이 푼돈처럼 보일 정도의 보상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식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내 아래로 도시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교차로를 질주하는 택시들, 커피를 들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 한때 내가 매일 파묻혀 살던 그 혼돈이 이제 왠지 멀게 느껴졌다. 제안은 감사합니다. 내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이전에 가졌던 걸 다시 짓고 싶지는 않아요. 그 회사를 다른 곳에서 복제하고 싶지도 않고요. 마커스는 망설이지 않았다. 우린 그걸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당신을 원해요. 당신의 판단력, 당신의 프로세스, 대시보드나 직함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그 거래의 일부분 말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 우리가 뭘 잃을 뻔했는지 아니까요. 내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복수 때문이 아니었다. 지위를 되찾는 것도 아니었다. 정치 없이, 소음 없이 내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고 소리 지를 필요 없이 명확하게 인정받는다는 것 때문이었다. 계약서 보내주세요. 내가 말했다. 이틀 후 나는 시내 북쪽의 조용한 공유 오피스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 칸막이도 사원증 목걸이도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는 형광등도 없었다. 그저 자연광과 내 책상 그리고 유령 같은 시스템 레거시가 전혀 없는 깨끗한 노트북만 있었다. 나는 내 근무 시간을 선택했다. 내 클라이언트를 선택했다. 내 언어를 선택했다. 나는 누군가의 예비 계획이 아니었다. 더 젊고 값싼 버전을 위한 자리 채우기용도 아니었다. 내가 바로 계획이었다.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건 단순히 코드나 카드키로 돌아가는 게 아님을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시스템은 판단력과 기억,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로 돌아간다. 누군가 그들을 잘라내려 할 때까지 조용히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다가 잘라내는 순간 기반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그 주 금요일 오후 4시 나는 다시 캠든 로스터스를 찾았다. 일주일 전 헤드라인으로 회사가 무너지는 걸 지켜봤던 그 카페였다. 바리스타가 나를 기억했다. 같은 자리로 드릴까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카푸치노를 가져오면서 이번에는 작은 초콜릿 조각을 곁들여 주었다. 서비스예요. 그녀가 말했다. 커피를 마시는데 핸드폰이 진동했다. 박 대리의 문자였다. 박준호, 이사회에서 최 대표 해임했어요. 오늘 아침부로 공식화됐습니다. 새 임시 CEO는 외부에서 온대요. 최하은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잔해를 치우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오히려 누가 사고 쳤는지만 상기시키는 꼴이네요. 나는 짧은 답장을 쳤다. 나 말했잖아. 시스템은 절대 저자를 잊지 않는다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환한 미소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미소였다. 뼛속, 척추 깊은 곳, 힘을 굳이 과시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에서 나오는 미소. 그들은 나를 쫓아내면 내가 지워질 거라 생각했다. 내 침묵이 항복인 줄 알았다. 하지만 침묵이 핵심이었다. 침묵 속에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한 번 덫이 작동하자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다.